네, 뇌과학 저널 리뷰 뇌리.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8월 31일 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최호용 학생이, 석사과정에 있는 최호용 학생이 논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논문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읽을 논문은 8월 30일째 셀에 나온 논문이고, 논문의 제목은 The Projection Specific Signals They Establish Functionally Segregated Dopaminergic Synapses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우리 이제 도파민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뉴로 모듈레이터인데 그 도파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또 프로젝션 스페시픽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도파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킷들 중에서 특정한 프로젝션에 관련된 시그널을 연구를 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 봐서는 실제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흔히 도파민, 저희가 뇌 영역에서 도파민 시그널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도파민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리워드나 모티베이션 관련을 하는 그런 도파민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저희가 움직임, 모터 비헤이비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데 관여하는 도파미너지क 시그널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파민 시그널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진 시그널링이 우리 발달 과정에서 형성이 되고 그게 확립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파민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기능,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코딩해 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우리의 모터 비헤이비어들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 디지즈나 네. 이런 데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으로 잘 연구가 되었는데, 이 두 개가 디벨롭먼트 상에서 어떻게 세그리게이션 되는지 네, 맞습니다. 에 관한 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흥미롭겠네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연구에서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패스웨이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터 비헤이비어에 관여하는 도파미너지 패스웨이는 니그로스트리아털 패스웨이라고 기존에 불리고요. 그리고 리워드나 모티베이션에 관련하는 패스웨이는 메소림빅 패스웨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 패스웨이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발달 과정 상에서 다르게 발달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세포들이 발달 단계에서 어떤 특정 기능으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세포한테 어떤 시그널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간단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밑에가 이제 하나의 셀 형태이고, 외부로부터 어떤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그 시그널에 대응되는 셀 내 리셉터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그널과 리셉터가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신호 전달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세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분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살펴본 논문에서 연구한 것들은 이런 도파민 패스웨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패스웨이들이 어떻게 발달되었나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연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 능력에 관련하는 니그로스트리아털 패스웨이는 여기 보시는 미드브레인 영역에서 서브스텐시아 니그라라고 불리는 이 파란색 이 도파미너지क 뉴런들이 이 스트레아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스트레아텀 영역인데요. 이 스트레아텀 영역의 도살 영역 쪽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림빅 패스웨이, 리워드나 모티베이션에 관련하게 되는 이 패스웨이에서는 똑같이 미드브레인 영역에서 있는 V테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있는 도파미너지क 뉴런들이 이런 스트레이텀 영역에서 벤트럴 영역 쪽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이 영역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 바깥에서 오는 시그널들, 셀 외부 시그널들이 이런 리셉터에 결합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 셀들로 분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도파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로부터 스트리아토모를 프로젝션하는 패스웨이가 이게 모터 비헤이비어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고, 네.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로부터 뉴클리우스 어큐번스로 가는 프로젝션이 리워드를 코딩한다라는
부분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패스웨이가 디벨롭먼트 상에서 어떻게 분화되는가를 네. 연구한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할을 시키는 셀로 오게 되는 그런 시그널 몰레큘로 여기서 말한 것이 BMP6, BMP2 그리고 TGF 베타2라는 물질인데요. 이 두 물질은 모두 TGF 베타 패밀리라고 불리는 그런 분류상에 속해 있는 물질로 셀들이 분할을 하게 될 때 관련하는 매개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런 몰레큘들이 각각의 뉴런들의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고 리셉터를 통한 이 셀 내에서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특정 기능을 갖게 되는 셀들로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 BMP나 TGF라는 팩터들이 네. 어떤 셀에 결합하는 거죠, 정확히? 이 SNC나 VTA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에게 결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트라툼 영역에 이제 BMP6나 BMP2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도파민ер직 뉴런에 상에 존재하는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럼 이 SNC로부터 쭉 엑손이 뻗어 나와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을 텐데 그 엑손과 엑손 터미널의 어딘가의 멤브레인에 그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스트라털 영역에 이 BMP 나중에 얘기가 나요. BMP와 TGF를 뭔가 릴리즈하는 것들이 네. 있겠죠. 거기서 그게 릴리즈가 되면 그 엑손이나 터미널에 바인딩을 해서 어떤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유도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군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 도파민적 뉴런으로 분화되게 된다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SNC가 서브센시 나이그라가 프로젝션을 이미 보낼 때는 네. 처음에는 그럼 얘는 스트라털로만 프로젝션을 보내나요? 아니면 동시에 보내나요? 이 프로젝션 형태는 갖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도파미너직 뉴런으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베스클 상의 시냅스 상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SNC에 있는 뉴런들이 엑손을 스트라털이나 아니면 뉴클리어스 어큐뮤스에 보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도파민 뉴런이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BMP나 TGF 시그널을 엑손을 통해서 받게 되면 난 도파민을 릴리즈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시그널이 턴온다는 얘기가 네,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예, 뒤에 그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발달 과정 상에서 과연 언제 이런 도파민적 뉴런으로 분화되게 되는가를 먼저 조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는 P가 포스트네이탈이라고 해서 어미로부터 태어난 일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VMAT2는 그 도파민의 도파민이 시냅스 상으로 방출되게 될 때 이런 베시클에 쌓여서 방출되게 되는데 이런 베시클에서 이 VMAT2는 베시큘러 모노아민 트랜스포터로서 이제 도파민을 이 베시클 안으로 넣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생긴 다음에나 일을 하는 시작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커로서 이 VMAT2가 많이 발현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도파민의 뉴런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새끼들이 태어나고 한 7일째 이 그래프상을 보시면 7일 이후부터 이제 VMAT2의 발현량이 증가하게 되고 도파미너직 뉴런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까지는 여기 보면 시그널이 거의 까매서 거의 없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 엔자임은 이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이때서야 비로소 얘들이 도파민을 릴리즈하고 그 과정이 도파민을 뭔가 비스켓에 넣기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제 이 7일째 됐을 때 이 스트라텀에 있는 익스트랙트를 추출을 해서 이 세포들에게 인비트로로 직접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VMAT2가 발현이 돼서 도파민적 뉴런으로 분화가 되느냐를 확인한 실험이 밑에 그림인데요.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태어난 지 4일째 됐을 때가 있고 7일째, 10일째가 있는데 7일째 되는 그 스트라텀의 익스트랙트
이 익스트랙트에는 어떤 시그널 몰레큘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몰레큘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줬을 때 7일째 됐을 때 그 익스트랙트가 가장 이 도파민 셀로의 이제 분화를 제일 많이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런 스트라텀 영역이 아닌 다른 세레벨럼이나 탈라무스에 있는 익스트랙트를 넣어줬을 때는 제대로 된 분화가 도파미너직 뉴런으로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제로 뭐가 이 도파민 뉴런의 분할을 디벨롭먼트를 조절하는지 모르지만 네. 스트레텀이나 아니죠. 스트레텀 코데이프테만 스트레텀이나 아니면 뉴클리어스 어큐벤스에 있는 조직들을 그냥 떼내서 거기에 뭔가 들어있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뿌려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네. 아직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찾지 못했고 일수에 맞는 태환지 7일째 되는 그런 익스트랙트를 넣어줘서 분할을 관찰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런 서브넌트 리그라에서 프로젝션하는 뉴런이 있고 그 도설 스트라텀 영역으로 프로젝션하는 뉴런들이 있고 VTA 영역에 있는 뉴런들이 이제 벤트럴 영역에 있는 스트라텀에 프로젝션하는 뉴런들이 있는데 이 뉴런들을 라벨링 할 수 있는 마커로서 쓴 것이 이제 여기서 GIRK2와 칼빈딘입니다. 이 GIRK2는 이 서브스텐시아 니그라에서 프로젝션하는 뉴런들을 라벨링하는 마커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딘은 VTA 영역에 있는 뉴런들을 라벨링하는 마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딘이나 GIRK2 같은 게 다른 뉴런들에서도 익스프레션 하지만 TH, 즉 도파미너직 뉴런에서도 익스프레션 하고 네. 오른쪽에 보면 두 개가 코 익스프레션 하는 것들을 같이 찾은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네. 양쪽으로 프로젝션하는 독립된 그 도파미너직 뉴런들을 레이블링을 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스트라텀 영역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분리가 돼서 라벨링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보시면은 아까 스트라텀 영역의 익스트랙트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과연 어떤 물질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뉴런상의 발달을 촉진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 물질 중에서 확인을 한 결과 이런 BMP6, BMP2 이런 물질들과 TGF-beta2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특정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실제 여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도살 영역 쪽에 있는 스트라텀 영역에서는 BMP6나 BMP2 물질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TGF-beta2는 이런 벤트럴 영역 쪽 뉴클리어 어켐번스 영역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지금 BMP6나 TGF-beta2에 대한 정보는 이미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얘네들을 타겟하게 됐을까요? 기존의 이제 시퀀싱 과정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둘이 서로 안타고니스틱한 역할을 하고 서로 이제 발현되는 시기가 이런 발달 과정이 일어나는 7일 정도, 7일 이전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후보로 정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BMP6랑 BMP2는 이 왼쪽 영역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TGF-beta2는 이 아래쪽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물질들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는 익스트랙트만 처리를 했었는데 BMP6, BMP2를 직접적으로 처리했을 때 혹은 TGF-beta2를 직접적으로 처리했을 때 아까와 같은 그런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관찰을 한 데이터인데요. 이거 봤듯이 이 GIRK2는 아까 말했던 서브스텐시아 니그라에서 프로젝션한 도파미너직 뉴런인데요. 그걸 봤을 때 BMP6나 BMP2 그걸 처리해 줬을 때 이런 도파미너직 뉴런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VTA 영역에서 프로젝션하는 이런 도파미너직 뉴런들은 BMP6나 BMP2에 의해서는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TGF-beta2에 의해서만 이런 도파미너직 뉴런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오리진에 있는 뉴런들은 이걸 BMP6나 TGF-beta2를 바꿔서 넣어줬을 때는
네.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랑 맞는 페어의 유도 물질들이 꼭 나와줘야 네. 그렇게 분화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BMP6나 BMP2 혹은 TGF-β2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도파민 뉴런으로 분화되기 전 단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프로젝션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이 도파민널직한 특성을 갖기 위한 그런 분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BMP6-2랑 TGF-β2는 서로 안타고니스틱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데이터인데 이런 GRK2로 라벨린의 누런, 아까 서브스텐스 나이그라에서 프로젝션되는 누런들이 이런 BMP6-2랑 같이 TGF-β2를 처리해줬을 때 BMP6-2만 처리해줬을 때보다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TGF-β2에 의해서 도파민 뉴런으로 분화되는 뉴런들은 이런 BMP6-2를 같이 처리해줬을 때는 그 분화되는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네. 이 파란 것과 비교했을 때 그냥 하나씩만 주어져야 정상적으로 도파민 뉴런으로 분화가 되지. 저 두 가지 시그널을 다 같이 주면 오히려 방해가 일어난단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쪽에서는 이제 분화시키는 데 작용을 주고 한쪽에서는 서로 분화를 억제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는 처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시그널링을 없애서 녹다운을 시켜서 과연 이건 정상적인 분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한 실험인데요. 넉다운을 저 BMP6나 TGF-β를 넉다운 시키는 건가요? 네. 그럼 저게 어디서 릴리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이제 스트라텀 영역 내에서 정확히 어느 셀에서 릴리즈 되고 있는지는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게 이제 발달 과정 상에서 마우스를 자체를 네. 저거 넉다운 마우스를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shRNA를 이용해서 shRNA로 네, 진이 발현되지 않게끔 조절을 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shRNA를 직접 브레인에 인젝션 해준 건가요? 네, 인젝션해서 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RNA가 정확히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shRNA는 이제 SH라는 short 헤어핀 구조를 갖고 있는 RNA 형태인데요. 이 RNA는 DNA 상에서 그 진을 발현하고 있는 그런 상보적인 그런 염기 서열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BMP6나 BMP2를 발현하는 진이 있으면은 그 진에 이 shRNA가 결합을 하게 되고 원래는 이 진이 보통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shRNA가 그 진에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진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 진이 발현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실험을 통해서 이 BMP6, BMP2나 TGF-β2의 진을 억제했을 때 정상적인 분화 과정이 도파미너지क 뉴런으로서의 분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여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확인한 것은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이 BMP6, BMP2나 TGF-β2 이런 시그널링 몰레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몰레큘들이 어떻게 이제 셀 내에 시그널링을 이어지게 만드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BMP에 대한 리셉터들의 발현 그리고 TGF-β에 대한 리셉터들의 발현을 봤을 때 이 BMP6나 BMP2의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이 리셉터들도 이 서브스텐스 니그라의 특정적인 것에서만 발현이 되고 TGF-β 리셉터도 VTA에 있는 뉴런에서만 특정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분비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각 영역에서 실제로 그 오리진이 다른 두 영역에서 오는 뉴런들은 리셉터도 서로 다르게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뉴런들은 이미 저 시그널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받을 준비를 하고 포지션 돼 있고 이제 받기만 하면 이제 저절로 다른 기능으로 분화되게끔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게 이런 BMP6, BMP2에 대해서는 셀 내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셀 내에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이루어질 때 이 SMAD1이라고 불리는 셀 내에서 이제 시그널을 관련하게 되는 이런 프로틴, 이런 몰레큘 분자가 관련이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 TGF-beta2에 대해서는 이 SMAD2 이 몰레큘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BMP6나 BMP2를 처리했을 때 이와 관련 있는 SMAD1 프로틴의 발현량을 이 초록색으로 확인해 봤을 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TGF-beta2를 처리했을 때는 SMAD2에 대한 몰레큘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SMAD1과 2는 substantia nigra 뉴런이나 VTA 뉴런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물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네, 셀 내부에서. BMP6나 아까 뭐였죠? TGF-beta가 바인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셀 시그널링의 하나의 캐스케이드로서 저 두 개의 타겟들이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보시면 특이적으로 이제 substance nigra 셀에서는 이 SMAD1이, 그 VTA 뉴런에서는 SMAD2가 네.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SMAD, 이런 진들을 반대로 너크아웃을 시켜서 얘 발현을 막았더니 과연 실제적으로 도파미너지간 패스웨이, 이런 시냅스 상에서 도파민의 릴리즈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그랩 DA라는 것은 이제 도파민에 대한 리셉터로서 이 도파민이 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형광을 띠게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약에 도파민이 제대로 이런 리셉터에 결합을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형광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SMAD1 프로틴을 이제 진상에서 너크아웃을 시켰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도파미너지간 패스웨이의 시냅스 상의 방출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랩 도파민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실제로 도파민이 얼마나 릴리즈 됐는지를 우리가 이미징으로 네. 찍을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SMAD1, 2를 너크아웃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실제로 도파민의 릴리즈가 현격히 떨어진다. 네. 이런 결과군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도파미너지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갖는 도파미너지 뉴런으로 분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실제적으로 마우스의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테스트한 비헤이비어 테스트 결과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SMAD1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서브스텐시아 니그라에서 프로젝션하는 뉴런으로 이 뉴런들은 아까 도파민 시그널링 중에 모터 비헤이비어에 연관이 있는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SMAD1을 너크아웃 시켰을 때는 실제적으로 운동 능력에서 저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픈필드 테스트를 했을 때 움직이는 디스턴스, 거리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레어링 테스트는 쥐들이 이렇게 서 있는 두 발을 땅에 짚고 두 발은 벽을 짚고 하는 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파킨슨 병이나 모터 디펙트가 있는 그런 마우스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고, 그런 서 있으려는 행동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MAD2를 너크아웃한 마우스에서는 이 패스웨이에서는 리워드나 모티베이션에 연관이 있는 패스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실험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을 선택했을 때만 리워드를 주게 되고, 그 트레이닝을 마친 다음에 다시 리버설 러닝을 통해서 이번에는 반대쪽 되는 그림을 선택했을 때만 리워드를 주게끔 이런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짰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배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버설 러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가 배웠던 트레이닝 된 것과는 반대되는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더 오래 걸리게 되고, 그 배우는 시간이나 어떤 에러의 횟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연구자들은 새로운 걸 다시 배우려 할 때 이제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데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여기서 스매드1을 낙아웃하는 경우에는 이 학습에는 이 모티베이션을 이용한 학습에는 영향이 없나요? 스매드 1에서 녹아한 데이터도 있었는데 그 데이터에서는 처음에 배울 때 사실 파킨슨 병이나 그런 모터 디펙트가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서도 어떤 인지적인 디펙트가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스매드 1을 녹아웃한 마우스의 경우에서는 이런 배우는 시간이나 에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미드브레인 영역에 있는 서브스텐 니그라에 있는 이 서브스텐 니그라에서 프로덕션하는 이런 뉴런들이 스트라텀 영역에 있는 몰레큘에 의해서 분화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는 모터에 관련하는 운동량에 관련하는 도파민지 뉴런으로 분화가 되고 이제 VTA 영역에서 이제 프로덕션한 뉴런들은 똑같은 이 TGF 베타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번에는 모티베이션이나 리워드에 관련하는 그런 도파민지 뉴런으로 분화된다는 것을 이제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도파민 셀로 분화가 되느냐에 대한 새로운 관찰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논문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제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볼게요. 아까 Substantial Linear Pulse Computer에서 이 도파미너진 프로젝션이 도저히 스트레어텀으로 가 있다, 이미 프로젝션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BMP2랑 6에 의해서 이제 도파민 뉴런으로 프롤리퍼레이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은 원래 이제 합성이 될 때 타이로신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이 L도파, 그다음 도파민 이런 순서로 되게 되는데 그러면 BMP2랑 6의 시그널을 받게 되면 이미 베스클에 들어있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 단계를 촉진을 시켜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떤 단계에 가능한지. 네, 이제 저희가 방금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내용은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몇 단계가 있죠. 전구 물질로부터. 근데 이 BMP6 혹은 TGF 베타라는 시그널이 작용하는 시점이 언젠가.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다 만들어지는 중간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 단계상으로 정확히 어떤 단계다라고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앞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VMAT2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시클 내로 이제 도파민을 트랜스포트 하는 그런 몰레큘이고 밑에를 보시면은 TH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불리는 도파민을 만들기 위한 도파민의 전구 물체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그런 효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TH의 발현량 역시 이런 태어나고 한 4일째에서 7일째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BMP6나 BMP2 혹은 TGF 베타 2의 시그널링이 이 시기에 정확히 이제 뭐 TH 발현량을 높인다거나 뭐 VMAT2의 발현량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직접적인 그걸 프로브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시기상으로 그런 시그널링 과정에서 이런 TH나 VMAT2가 많이 발현됨으로써 이런 도파민의 시그널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H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완전 풀 캐스케이드를 다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아까 TGF 베타나 BMP2가 다음 단계에 어떤 사다리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맞습니다. 적어도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워킹하는 시점 전 단계에서 워킹할 것이다.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시기상으로. 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또 질문은 아까 우리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두 영역으로 스트레텀과 뉴클리어스 어큐벤스로 네. 프로젝션하는 것에서의 시그널링이 달랐어요. 네, 두 가지가 달랐는데 그리고 또 두 개를 같이 주면 오히려 방해가 됐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도파민 뉴런이 또 다를까요?
다른 시그널링을 받아서 도파민 뉴런이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얘는 어차피 위쪽 모터 패스웨이에 관련된 거는 자기 프로젝션이 있었고 네. 또 메소림빅 패스웨이에 있는 것도 자기 시그널이 있으면 그냥 받아서 똑같은 도파민 뉴런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다른 종류의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브센시아 나이그라랑 혹은 VTA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둘 다 도파민 뉴런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애들인 건지 그것도 한번 질문이 생기네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여기서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일단 리셉터들의 발현 자체가 셀 내에서 리셉터들의 발현 자체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발달 단계 자체에서 이런 같은 도파미너직 뉴런이지만 리셉터들의 서로 다른 발현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다른 셀들로 분할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같진 않다. 네. 적어도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는 프로틴이나 리셉터들이 이미 다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과 저쪽에서 만든 도파민이 약간 다른지 어떤지는 이 논문만 가지고는 네, 얘기하기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특정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발달 단계에서 도파민이나 이런 시그널들이 잘 유도가 되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나중에 되게 보상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된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을지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셀 논문을 통해서 도파민 뉴런이 어떻게 도파민 뉴런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걸 새로 배워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